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주 매우 반가워할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캠프 차릴 때 제가 그랬어요. 끝났다. 왜?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퇴출 대상들만 다 올려놨다고. 네. 뭐 제가 거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이렇잖아요. 네. 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그다음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네. 따라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피해를 받은 부동산 문제,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자영업자 문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에다가 노동법 차별에 대한 소위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든 일반 기업들의 문제,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학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각 분야에 그 부정선거 또 의혹,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데 네. 그 분노를 일으켰던 장본인들 앞에 다 놔놨다고. 그러면은 보수 정권은 이런 거예요. 보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좌파들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저 사람들 이래 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딱 차리면은 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때 50% 가까이 갔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하면 저 사람들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거기서 소위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이나 인간적으로도 또 개혁적인 사람이 없어. 개혁적인 사람 하면은 김종인 아마 그분이 가장 개혁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올려놓고 하는 거 보고 끝났다. 왜? 국민들이 신뢰를 소위 그 당시의 지지율만 가지고 정권 교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같이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지를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나 가지지 못한 분들은 자유를 잘 모른다든지. 예.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재인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또 여러 가지 또 김종인 영감님이 얘기했던 정권 교체는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정권 교체하면은 정계 개편하겠다. 정계 개편 누가 해요? 민주당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통령 그냥 나온 다음 상태 정계 개편은 이원 집정부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거는 김종인 영감은 할 수 있어. 왜? 좌와우를 넘나들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한테 무슨 탄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적폐 때문에, 붉은 적폐 때문에 또 악법 악행 때문에 피해본 것은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은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붉은 적폐를 청산해라. 그 악법, 악행, 악습을 다 몰아내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 정반대의 목소리를 선대위에서 하고 있다고. 예. 윤석열 후보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아니, 광주만 가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거 가서 뭐라 해요? 자기는 10개 중에 9개가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 본다는. 그래서 민주당을 가려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갔다. 그럼 자기를 지지해준 홍준표 경선 후보하고 붙었을 때 아니 당원들의 지지를 대부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된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졌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들의 그게 가슴을 찢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부득이 입당했다고 그랬죠? 당원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당원들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가봤더니 분위기가 제가 12월 23일 날 가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 갔을 때, 경북 갔을 때 두 번을 네. 저도 대구 갔었는데, 대구 경북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 아. 그때는 벌써, 이거는 끝났다. 아하. 그래서 제가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왜? 마지막 지키고 있던 TK에 60, 70대가 돌아서는 소리가 막 들려요. 2030 거의 다 돌아서 뽑고. 그래서 이건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난리가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다가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네. 당신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포갑적인 정치하고 체제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까지 와가지고 기업 다 망하게 하고 또 국민들 성장 동력까지 다 뭉치고 이럴 때 당신들 저항 한 번 안 하고 네. 우리는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금방진 것들이 네. 대통령 그 국민의 열망이 정권 교체니까 그 정권 교체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 오만이 오늘 이 사태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은 저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예.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지금 선대위 앞에 나와 있는 너것들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야. 너희들이 뭐 했는데 지금 와서 국민의 열망에다가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고 정권 다 잡은 듯이 네. 그렇게 오만하느냐.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29살 때부터 했잖아요. 우리 조 대표님 물 좀 한 컵 드시고 조금 좀 이렇게 아니 저는 이 부분만 되면은 예. 이 부분만 되면은 아니 건국의 예. 아버지는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 자유정신을 들고 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먹고 못 사는 국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새마을운동하고 허리띠 조아매고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노무현 정신을 받들겠다, 김대중 정신을 받들겠다.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을 왜 안 받드는 거예요? 예. 거기서 가치의 혼란이 생긴다. 중도 좌파 사람들 들고 오고 좌파들 들고 오고 가치도 잘 오가고 중도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집토끼 다 도망갔는데 중도가 됐습니까 지금? 집토끼가 다 도망가붙는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 돌파하려면은 야권 단일 후보 밖에 없다. 그래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전화, 우리 당원들 누구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우파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저 오만한 그다음에 투쟁 능력도 없고 불의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저 오만한 국민의 힘이 과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패 사슬 또 적폐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하자고요. 하는데 정치혁명도 같이 하자고요. 정치혁명. 그러니까 네. 부정부패 관련된 도덕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제 정치하지 마라. 아예. 뭐 삼진 아웃이고 이런 것도 완으로 아웃시키자. 그 다음에 제발 묵고 살 거 많고 뭐 판검사하고 관료하다가 마지막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적 쇄신하자. 왜냐면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을 앉혀놨는데 무슨 개혁적인 얘기를 해봐야 사람 얼굴만 보면은 그렇죠. 저게 퇴출 대상인데 개혁 얘기를 해. 맞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에 뭐 제가 10년을 거기 있었는데 그렇죠.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야. 자, 총괄위원장도 안 듣고, 당대표도 말 안 듣고, 건의라면 안 듣고, 후보는 더 안 듣고, 후보는, 그 소위 말하는 후보, 직활부대 비슷하게, 동네 가면은 패거리 동네 꼬마들 싸움하잖아요. 네. 그 패거리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딱 벽을 쳐놓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하루라도 빨리 좀 국민의 민심이 뭔가를 좀 깨달아라. 아니 대통령 후보가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어떠한 토론이라도 제가 토론 이재명한테 해서 아니 힘 좀 세다고 힘 겨뤄보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보고 토론하자고 모는데 그러면은 나하고 안 붙자. 원고 없이 5시간 동안 앉아서 이재명 조원진 안 붙자. 대장동부터 시작해보자. 대장동부터 한번 해보자. 자신 없잖아요. 그렇게 얇은 지식을 가지고 지가 잘난 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국민들이요. 저렇게 하는데 오만스러운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재명이 더럽게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제가 국정감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국정감사를 주로 제가 간사로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재명과 토론하면요 1시간 하면 끝납니다. 네, 이재명과 조원진의 이 맞짱 토론하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지력과 저 달변 뭐 이런 거는 아마 이재명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자 사실은 되면, 네. 저는 가족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뭐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이나 자식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사과를 해도 진정된 두 후보가 똑같아요.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다르잖아요. 네. 자기가 변론을 했는데 처음에 스쳐 지나가시 사과하다가 난리 나니까 그때 고개 숙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윤석열 후보도 사족도 알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 후보가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엮어가지고 하는 거 45년 구형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방어권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강압수사를 했잖아요. 대통령을 끌고 다녔잖아 6개월 동안. 네. 또 마지막에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드러눕지도 못하는 상황 정도로 아프고 고통이 칼로 이렇게 칼로 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형집행정지 2번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하나 남아있는 집조차도 공매 던지고 나왔잖아요. 내곡동.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내곡동 그것도 그 용서가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어떡하냐. 그런데 사족을 앞에 달아요. 공직자로서 그 당시에 소임으로 했다. 직분을 다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부터 벗지 않으면은 윤석열은요 지지율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25%에서 30%에 딱 묶여버려. 35%까지 쳐도 그러면 선수 교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선수 교체가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선거하면 지는데. 예. 선수 교체 단일화. 예,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쭉 하다가 아예 내처 지금 현재 정치 상황, 예, 야권의 후보 단일화, 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급전직하는 지지율에 회복하려면 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조원진 후보의 얘기를 들으러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2,000분이 훨씬 넘는 아주 실시간 참여를 보이고 계십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와 같은 성원 또 여러분들이 조원진 후보를 지지 성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조원진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청해 드렸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야 여러분들 당연히 눌러주셨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줄수록 우리 조원진 후보의 목소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져간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총론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판이 엄청나게 아주 가파르게 숨막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표, 이준석 대표를 탄핵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탄핵을 공개 제안을 했는데요. 예, 바로 지금 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이 사안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부터 한번 지금 여의도 정치판의 흐름을 우리 조원진 후보께 청해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자중 질환이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3개 아닙니까? 하나는 후보, 두 번째 선대위, 세 번째 당. 자,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제 나가고 선대위 설립형 실무형 선대위를 만든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 실무형 선대위가 일은 좀 빨리 할 수 있지만은 그 실무형 선대위도 또 똑같은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인데 당의 문제는
오늘 뭐 재선 의원들 거기에서 뭐 탄핵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죠.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지고 힘 빼지 마라. 당헌 당규상에 당 후보가 당 대표가 안 나가겠다 그러면 못 내놔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분명하게 나는 안 나가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말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다 손 안 치더라도 됩니다. 본인이 안 나가면 뭐, 안 나가는 거죠. 중앙상임위 네. 열어가지고 뭐 암만 해도 안 돼요. 아하. 그거는 본인이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뭐 윤리를 열어도 안 되고 네. 뭐 소집을 안 하는데 그래서 당대표를 보낼 예를 들어서 그만두게 못하면서 네.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 해봐야 뭐 당대표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네.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당원 당규 보면은 제가 그 당을 너무 잘 아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몰아가지고 분열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 뭐 그렇다가 내가 이준석이 잘했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예.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부터 이거 끝났다 이래 보면서 왜 2030은 들어오지만 이준석의 가벼운 행동 또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네. 그거는 뭐 청년들의 정신이 아닌 거라고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네. 당대표를 못 보내면은 내보내는 상황이면은 이제 수습을 해야지 당은 수습을 해서 당하고 선대위를 분리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이준석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SNS 뭐 본부나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맡겨야죠. 그 다음에 뭐 당 지원 같은 거는 사무총장을 이쪽에 넣으면 이준석 자금 이런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홍보 쪽 하고 뭐 나머지 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해라. 그러고 이제 후보 문제잖아요. 네. 후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20%도 나오고 뭐 30% 초반도 나오고 이렇게 좀 나은 것도 나오는데 민심 이변이 생겼다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설 지금부터 한 열흘 지금부터 뭐 길게 잡아서 보름 안에 이재명을 따라잡지 못하면 이건 끝납니다. 그때는 뭐 바깥에서 벌써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뭐 그렇다 해서 안철수가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안철수 저 사람은 정체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아. 탄핵 정국에서도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문재인 그 사람들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다가 문재인한테 정권 헌납, 좌파 정권 헌납이 없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미국 가가지고 막 독일인가 하고 미국 가가지고 마라톤 하고 있다고 마라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말로 와서 지금 뭐 잠깐 반듯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네. 뭐 지금 뭐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국민들의 반사이익을 하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반사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원래 텔레비에 많이 나온 조원진은 암만 해도 안 실어주잖아요. 언론 방송에 6개월 전부터 우리 공화당 조원진 실어봤어요. 저는 벌써 10% 훨씬 넘었습니다. 안 신고 경기하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제3정당이잖아요. 네. 제3정당이고 김동연하고 붙었는데 내가 대부분 다 이기게 나오잖아. 근데 안 하잖아. 여론조사를 안 넣어주잖아요. 네. 아니 당도 제3정당이고 국회의원을 저는 3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지금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금기회를 시켜놓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이것은 공정선거가 아니죠. 그죠? 공정언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일판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권교체는 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국민의힘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정권교체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홍준표 후보도 뭐 내가 했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막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모진 얘기 좀 그만하고 말 좀 조심하라고. 선배니까 홍 선배 이제 좀 사과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진 것 좀 하지 말고 언제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거든요. 뭐 만나기로 했어요. 아하. 며칠 있다 만나요.
만나는데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는 후보 교체가 되면은 대비는 돼 있냐. 그러면 후보 교체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사퇴 안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못 나와요. 대통령 안 하면. 사퇴를 네. 안 하면은. 네. 왜냐하면 경선을 붙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사퇴할 경우에 안 할 경우에 준비는 하고 있고 대비는 돼 있느냐. 자, 나는 후보 교체를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까지도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후보 잘못 뽑았잖아요. 아니 뭐 파도 끝이 없는 의혹과 끝이 없는 사과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내 눈에서는 아웃이에요. 저 사람 정권 잡으면요. 지금 또 속고 있더라고. 국민이 촛불에 그만큼 속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또 속는 거야. 네. 그 이재명은 아예 아웃이야. 제 판단에는. 그러면은 뭐 저는 이래요.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정권 잡겠다? 그럼 나라를 아예 망하자고 해라. 나라를 망하게 해라. 그것은 내가 아웃이야. 그러면 우파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냐고. 정권 교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거지. 윤석열이가 꼭 대통령 돼야 되는데 윤석열 아는 사람으로 우파가 정권 교체하면 그거는 정권 교체가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말로 밖에서 뭐 홍준표 선배한테도 그러려고 그래. 아니 도와주려면 도와줘보든지 뭐 비스무리하게 대구에 뭐 선대위 고문을 맡고 있고 그러면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떠들기는 후보 교체는 조은지 혼자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 감 떨기 기다리지 말고 준비를 하고 있든지. 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도대체 후보 교체를 하면은 두 가지다.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는 거. 사퇴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도 저도 아니면 도와줘라. 저는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우리 조 후보께서는. 하나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가지고 가면은 뭐 그거는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없다.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3일만 하면 후보 냅니다. 지금 뭐 경선 다 했는데 또 새로운 사람 뭐 들어와서 할 사람 있겠어요? 뭐 있어도 뭐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퇴하면은 바로 여론조사하면 이틀 하면은 후보 세울 수 있잖아요. 홍준표, 원희룡, 지난번에 나온 사람 중에 유승민, 뭐 그 정도로 이제 여론조사를 급히 할 뭐 그럴 가능성. 뭐 유승민은 저는 뭐 제 범죄에서는 네. 아웃이고 아무튼 뭐 그걸 하는 것은 또 다른 인물도 나올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서울시장으로 있는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거는 긴급 투입. 굉장히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퇴를 안 하고 네.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 이러면 이제 복잡한 세법이 나오는데 그렇겠죠. 네. 그거는 단일 후보사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잡기 힘들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면 바깥에 안철수하고 등등 해가지고 뭐 한 20% 나오고 저쪽에 한 20%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단일 후보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단일 후보도 저는 뭐 길면은 일주일. 단일 후보는요, 단일 후보 하겠다고 손잡고 선관위에 등록해가지고 토론은 하루 이틀, 이틀 토론하고 네. 여론조사하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뭐 저는 당에 오래 있어봤고 그런 역할을 해본 사람으로 선거를 오래 치러봤잖아요. 네. 그래 하는 건 쉽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국민의 55%, 그전엔 60% 이상 네.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55%까지 떨어졌잖아요. 50% 이제 중반 초반까지. 자, 이거를 더 떨어지면 안 돼요. 하려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50%, 55%를 계속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좀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돼. 자, 정권 교체를 누구든지 간에 자유우파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냐, 오로지 윤석열로만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냐,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저는 뭐 거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정권 교체만 된다면은 윤석열이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유권자분들이 정권 교체를 윤석열이라는 불쏘시개로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해봤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조원준 후보께서 얘기할 때 시대 정신, 시대 사명은 역시 특정인이 아니라 정권 교체다.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대통령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요. 네. 자, 홍준표 후보 24점 얼마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뭐 20% 가까이 20% 얻었죠. 정도 얻었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6, 7% 얻었어요. 제가 0.1% 얻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분열했다고 난립니다. 분열한 자들은 유승민하고 안철수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국민 한 사람이라도 그걸 진실을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나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저 혼자 유세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유파 국민들이 그때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 공격했어요? 유승민이 공격했습니까? 안철수 공격? 맞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은 정권교체가 1이에요. 1.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너가 이래가지고 선대 이래가고 이런 사람들 세워가서 이래 하면은 이준석 때부터 계속 경고했어요. 이래 너가 오만하다. 안 된다. 제 발언을 한번 보세요. 저는 벌써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간다. 여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정당이나 후보가 오만하게 보이면요 10% 20%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고를 할 때 또 무슨 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안철수는 그러면 후보 나오면은 그거는 분열이 아닙니까? 저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네.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고 계속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안 따라온 건 누구예요? 대안을 안 따라온 건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따라와서 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정권교체,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로 정권교체 하자. 저도 통합의 문을, 통합이 아니고 연대의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출마 선언에 발표를 해놨잖아요. 그러고 계속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은 국민이 돌아서고 이렇게 가면 정치 망한, 정권교체 힘들다. 또 인적 쇄신해라. 이준석 자제해라. 또 김종인 영감 들라놓고 김병준 쭉 들라놨을 때 안 된다. 그 다음에 권성도가 설치고 다닐 때 이거 큰일 났다. 네.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은 게 누굽니까? 안 들은 게 윤석열이나 그 캠프 있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오늘도 내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도 저 할 얘기 다 해요. 아니 잡놈이 한 건 맞다. 그건 내가 홍선배 잡놈이다. 그런데 사과하라야 사과. 본인도 큰 뜻을 가지려면은 말 좀 조심하는데 그건 저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저기는 고민을 하잖아요. 홍준표라는 사람은 고민을 한다고. 뭔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고 뭔가 하는 사람. 그게 왜냐면 정치적인 짬밥이야. 왜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홍준표 저분은 민심이 무섭다는 아는데 윤석열이나 이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다 잡은 줄 알고 민심이 어디로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자, 이번 선거에서 2030 안 잡으면 됩니까? 2030 안 잡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당대표가 안 물러나겠다면 2030 이준석을 활용을 해야지. 당대표가 안 물러나면 그럼 계속 싸울 거예요. 선거 때까지. 그렇죠. 이준석을 활용하고 안 그러면 뭐 유승민이 됐든 뭐 홍준표가 됐든 윤석열이가 뭐 10번 찾아가든 20번 찾아가든 집 앞에서 벨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 앞에 벨 누르고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 맞습니다. 예.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는데 그래 하면은 아니 뭐 그래도 안 도와줄지 몰라. 너무 삐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 예. 제 이 얘기를요. 홍준표 선배한테 똑같이 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우파로 정권 교체. 저야 뭐 당연히 우리 공화당으로 조원진으로 정권 교체하는 게 1번이에요. 왜? 우리 공화당 정권 교체하면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적폐청산은 확실히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값하고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은 조원진은 확실히 할 거다. 이거는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좌파 정권의 적폐, 붉은 적폐 청산하는 네. 거. 그 다음에 코로나에 따르는 이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국토균형 발전. 아하.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살 수 있다는 철학적 가치를 바꿔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무효, 그다음에 재심을 통해서 그다음 명예회복 요거 5가지는 조원진한테 맡겨 놓으면은 이거는 확실히 하겠다. 네. 그것은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힘을 실어줘야지. 제가 5%만 넘으면요. 5%만 넘으면 토론 나가서 그렇죠. 토론 한 2-3번 하면요.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재명하고도 저는 뭐 이재명 토론하자 하는데 제가 가상 토론 한번 하려고 그래. 토론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야. 가상 토론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대장동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네. 뭐 윤석열 빼고 제가 들어가서 가상 토론하면 돼요. 윤석열 아,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가상 이재명의 토론.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하고 우리 조원진 후보가 제가 거기에 가상 대한 토론을 대응을 그대로 한다. 때리면은요. 뒤집어집니다. 네. 아니 실제로 제가 지금 2번째 오늘 제 2탄이지 않습니까? 조원진 후보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뭐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제일 이렇게 좀 껄끄러운 대상이 누굴까 윤석열 후보보다도 조원진 후보가 될 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국정감사 가서 네. 제가 그랬어요. 요즘 어느 배우하고 스캔들이 이거 공개적으로 한 소리예요. 네. 스캔들이 많은데 전화가 오노. 스캔들이 많은데 네. 전 문제 때문에 많더라. 아니 그 나하고 같이 목욕탕 한번 가면은 다 결정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 가서 병원 가서 예. 뭐 해봐야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아니냐. 내하고 목욕탕 가면은 조원진이가 했던 얘기는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아니 이재명 지사는 요즘 영화에 조폭 영화 그 주인공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냐. 저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뭐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에 아이고 그거는 뭐 자기도 영화 봤다 하고 그건 아닙니다 했는데 뭐 너무 그래서 이재명을 깰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다. 조원진이가 예. 하면은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은 공식 토론을 몇 번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뭐 확실하게 네.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으면은 경제, 정치, 국방안보, 외교, 문화, 그 다음에 노동, 뭐 모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원고 없이 딱 서서 미국같이 딱 오픈돼서 딱 서서 투명하게 서서 5시간 토론하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기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거기서 다음 해보자. 도대체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가 깊이가 있는 정책을 하는지 그냥 누가 써준 거 누가 얘기한 거 그런 얘기 뭐 탈모 문제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의료보험이 지금 거의 파산 단계에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내 국민이 내잖아요. 국민이 또 국민이 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냥 웃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저도 탈모가 지금 또 오잖아요. 네. 저도 심각해요. 저도 고민이 있어.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할 때는 재정 문제를 봐야 돼요. 예, 자, 그렇죠. 의료보험이 네. 의료보험이 지금 위기 상태가 있고 의료보험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 상태인데 탈모보험을 했을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서 국민이 의료보험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지 가능하다. 그래도 하겠다.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누가 제안하니까 이거 표 되겠다. 표만 따라가는 것은 포퓰리즘 좌파들의 전형적인데 대표적인 포퓰리즘이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조원준 후보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오늘 주인공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니라 조원준 후보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씀 잘한다는 분들이 지금 메시지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사실상 명실상부한 빅 마우스입니다. 빅 스피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토론이 성사가 되면은 빅 스피커가 아니고 네. 아무튼 내가 한교안 대표한테 그랬어요. 네. 한교안 대표 측근한테 서정욱 변호사가 그때 막 했어요. 아하. 자,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90%를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나머지 10%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 제가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이잖아요. 예. 그때 임태희 이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아하. 제 파트너가 너무 추미애입니다. 아하. 제 노동개혁했어요. 네. 제가 초선 때. 제가 여당 간소로 노동개혁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막 민노총, 한국노총한테 엄청 요구도 묻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좌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 좌파들 특히 여기 엄청 반발하는데 저 그거 다 설득했어요.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했어요. 그것도 국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네. 양대 정부의 최대의 개혁을 제 스스로가 직접 해낸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조원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자, 지금의 가장 화두가 되는 노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라해도 한 파트별로 10장 이상을 쓰겠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현실에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책을 읽어보고 국회에서요. 제가 그런 세월을 이 탄핵 정국 전까지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냈다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10년 그게 8년 9년을 보냈다고. 그 대통령 탄핵되면서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제 정치를 하려면 사람은 현장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현장에 답이 있는데 남이 써준 거 가지고 앞만 떠들면 뭐합니까? 현장 가면 다 부딪히는데. 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하고 제가 어제 그 평택 통복시장 갔다 왔는데 거기가 70차. 제가 재래시장 장보기를 70군데를 다녔어요. 어허. 보세요. 포항의 죽도시장부터 해서 부산 자갈치, 마산 어시장, 여기 광장시장부터 네. 해가지고 전국에 70군데를 다녔어. 그냥 한 군데 가서 뭐 이렇게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시장을 이번에도 갔는데 한 25만 원, 우리 당원들까지 하면 뭐 몇백만 원 샀겠죠. 그 정도로 시장을 많이 봅니다. 왜? 워낙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책 파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는데 현장에 가서 안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는 거, 또 본인이 국회에 있으면서 했던 거,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 하고 현장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지도자는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그 국가의 운영 또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게 90%가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를 전문가를 하면은 균형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의 트레이닝은요, 스펙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과연 정치인들이 우리 청년들의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하느냐 그래봐요. 청년들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그 고통 고민 또 그렇게 삶에 대한 그러한 그 노력 그게 반의 반도 아니고 반의 반 4분의 1이라도 하느냐는 거야. 그걸 해보면요 알게 됩니다. 네. 정말 예 지금 조원진 후보 말씀에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이 탁상 공론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네, 공중에 뜨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을 둔 얘기가 제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빅마우스, 빅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이렇게 울릴 줄 아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빅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예, 꼭 무슨 뭐 크게 얘기한다고. 김 박사님도 그러면 네. 빅스피커에 들어가요. 예, 워낙 말 잘하시니까. 공감을 아주 우리들의 공감대를 탁탁탁탁 잘 건디시죠. 예, 정말 그게 참다운 빅스피커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 사안을 몇 개 더 쭉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제1야당의 자중질환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3지대 얘기를 조금 더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양강 후보 말고 안철수, 조원진, 또 허경영, 김동연 이런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이 열심히 지금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3지대 후보의 단일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제3지대의 약진, 예, 윤석열 후보의 추락에 이은 제3지대의 약진 이런 현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민들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네. 그러면은 해야죠. 음,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음, 거기에 아마 우리 공화당이 게스팅 보트를 지고 어허,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만함들 좀 버려라. 기존 정치권들,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 후보는 처음 봤어요. 전부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가 좀 더 겸손해지면서 국민의 뜻이, 국민의 명령이 정권 교체면은 이제 자유파의 모든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의 단일 후보, 안에 국민의힘의 뭐 사퇴 혹은 네. 단일 후보 이 과정들이 길어야 일주일 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결정만 하면은 네. 결정만 하면은 일주일 상간에 바깥 안에 한목에 원샷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 중도다 혹은 오른쪽의 세력이다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모아가지고 네. 하나로 됐을 때 겨우 이겨요. 겨우 이겨.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내가 제시했던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우리 조원진 후보 지금 말씀이 이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는 단일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정리를 지금 제가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많은 시간에 지금 계속 또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중에 원두막님 또 카인드캣님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뒤늦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청을 더 드린다고 그랬죠. 네, 좋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다 구독자 여러분들 테니까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원진 후보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깜빡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봐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부정선거, 이 총선도 총선이지만 대선에서도 또 다른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 2달 전에 방송에 모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앞장서서는 분보다 더 일찍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 대선 앞두고 지금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사퇴를 할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 사퇴 반려를 해야 될 거예요. 아하.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들을 거라고. 아하. 제일 중요한 건 현장 투표에서 현장 개표예요. 아하. 현장 투표하면은 사전선거도 그렇고 네. 본선거도 그렇고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서 바로 입력을 시켜놓고 현장 참관인들이 다 사인을 받으면은 네. 저는
90%는 막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투명 투표함에 넣어서 거기서 그게 선관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더 주면은 네. 그러면 하나만 받으면 돼요. 현장 투표 수개표를 하자. 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봉을 해서 다 입력해서 봉해서 두고 그다음에 본 투표도 바로 현장에서 이제 투표소를 옮기지 말고 개표소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투표해도 개표해도 되는데 거기 경찰 그다음에 선관위 대신하는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각 후보자들이 있으면은 저는 뭐 선거를 오래처럼 본 사람으로 네. 그걸 하면은 대부분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게 통계적으로 다 참관인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 투표의 현장에서 개표. 즉석 수개표. 수개표. 이것만이 이제 막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안 받아주면은 이제 국민의 감시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지금 그 현장 투표의 현장 수개표 이거는 이 결단을 중앙선관위가 해야 됩니까?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여야가 합의가 합의를 해야 필요한 되는데 거죠? 아무튼 그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 원내대표 던지고 뭐 정책의장 던질 때가 아니다. 아하. 이거를 가지고 야당을 지금 민주당을 계속 압박해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의 정치의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에. 그걸 계속 압박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가면요. 네. 전국 투표소에 2명씩 들어갑니다. 아,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 본 투표도 마찬가지. 네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부정 투표 다 막을 거예요. 음흠. 2명이 다 들어가서 네. 들어가는 숫자, 그다음에 투표, 그다음에 투표지 상황 네. 다 체크할 거예요. 다 투표지가 들어가는 거. 이 투표지가 어떻게 사전 투표부터 해라 우리가 2명씩이 투표소만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여기 영동포구 네. 예를 들어서 A 투표소다. 그럼 A 투표소에 투표를 몇 명 했고 투표지 용지가 어떻게 나갔다는 걸 다 체크할 거예요. 2명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용지를 다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용지를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투표 참관인들한테 용지 확인을 시킨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 또 그런 투표지가 없었는데 배춘익 투표지라든지 이게 막 투표지가 나오면은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접어서 넣는지 그냥 넣는지. 아하. 그건 볼 수 있잖아요. 네. 장관이 볼 수 있어요. 투표를 접다 아니다를 OX로 해가 접는 투표지 하나 안 접는 투표지 해가지고 다 할 거예요. 네. 전국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투표소 장관인들을 우리는 투표구 책이라 그러는데 투표소 장관인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 부정투표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 투표 장관인으로 참여하십시오. 아하.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전 투표소에 2명을 투표소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아하. 자,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증거가 이전에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확인했는데 투표소, 어느 투표 보존을 했어요. 우리는 딱 했더니 접은 투표가 몇 개, 안 접은 거 몇 개. 그 다음에 용지는 전부 다, 일반 투표 용지로 다 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빳빳한 용지가 나온다든지 배추집 용지가 나온다든지 무더기 안 접은 투표지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대통령 후보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관심도 없어. 국민의힘은 관심.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 자중지달고 뭐 부정투표도 얘기하지 말라고 떠들고 그러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뭐, 예, 당대표로 현실적으로 떠들고 뭐 안 되니까 제가 우리 당에 얘기를 했어요. 투표 참관인들 전 투표에 2명씩 다 놔야 된다. 그리고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 다 감시해라. 네. 첫째. 투표지가 뭐 예를 들어서 A 선거구의 투표지가 이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전개 투표소마다 사람이 다 2명씩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요 네. 부정 못합니다. 왜? 딱 두 사람이 앉아서 접은 투표지, 안 접은 투표지. 또 투표지 가져왔을 때에 빳빳한 투표지가 없었다. 혹은 뭐 이런 사항들을 현장 일지 쓰듯이 쓰려고 그래요. 예. 예, 역시 조원진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서도 들었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죠.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범이 내려왔다 하는 얘기. 예, 내일은 없다님 말씀 중에 소중한 정성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공화당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많은 언론들이 평소보다는 더 주목을 지금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네, 지금 단일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5% 벽을 넘으면은 조원진 후보가 TV 토론에도 당당하게 초대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의 선거 전략 그리고 60일 남은 그 상태에서 대선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공화당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추락할 거라는 건 저는 예상을 했고요. 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개혁 혁신 네. 또 인사 쇄신을 통해서 바른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 못합니다. 혼자로서는. 네. 그러니까 자유파 단일 후보 정권 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자유파 단일 후보 작업을 하자. 네. 거기에 우리 공화당이 제시했는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째 붉은 적폐 청산해야 된다. 아하. 두 번째는 이 소위 그 헌법 개정, 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야합하는 민주통합정부 안 된다. 네. 그리고 헌법에 관련된 5.18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탄핵 무효 명예회복으로 같이 가자.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주면은 저희들도 테이블에 빨리 앉으려고 그래요.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 당원들 아시잖아요. 아마 현재 정치인 중에서 가장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접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다운 정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선거 문제도 네. 우리 공화당 말고 현실적으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생각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를 손도 못 대게 만들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요즘 실방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우리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녹화가 안 되면 눈으로라도 계속 확인 체크를 하겠다. 선관위도 투표소 개표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원만 보충해 주면은 투표소 개표가 안 될 경우에 이제 투표소 직접 가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러한 방향으로 갑니다. 국민들께서요. 이재명을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오고 1대1로 붙이는 상황이 아니면은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잘못된 부분의 이재명 부분을 제가 깰라 그래요. 저는요. 토론 한 2번만 하면은 이재명이 손듭니다. 왜냐면은 그냥 쉽게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원고 없이 딱 들어가면요. 뭐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토론을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조원진이를 우리 공화당을 의도적으로 토론에 넣어줘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토론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쟤들이 이재명의 토론이고 뭐 정책이 잘났다 하는데 그것을 다 깨야 됩니다. 그것을 깨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버티가 뭐 단일 후보가 안 되고 그냥 나갔다 하면은 네. 그 상대로는 조원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이 어느 정도 이재명의 민낯이 드러나도록만 하면은 저는 정권 교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러면 조원진이를 자유우파 국민들이 5%를 올려가지고 5% 이상을 나오게 해가지고 토론을 집어여차. 그럼 윤석열하고 조원진하고 한번 붙도록 해봐라.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조원진하고. 네, 그러면은요 전혀 다른 상황이 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국민의 명령만 잘 받으면은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여러분 참, 아주 흥미 만점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 조원진, 조원진 대 이재명이, 한판 붙으면은, 예, 정말 그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대유 때도 또, 아주 쏙쏙들이 꿰고 있는 우리 조원진 후보가, 그 민낯을, 들이켜내는데 상당한 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5%의 지지율을 넘어서 이른바 공중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여기는 아시아투데이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정정당당하게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예, 곳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은 글쎄요, 조원진 후보와 우리 공화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네, 지신원고님, 조원진 후보 역시 찐 후보입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뭐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에버그린님도 감사를 드리고, 네,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원진 후보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원고도 없고, 예, 그러니까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1대1 토론을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후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너 시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일정이 또 있으시니까, 네, 지금 뭐 여러, 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비롯해서 현재의 여의도 정치판의 자중질환이라든가 후보 단일화, 후보 교체 이런 것들을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붙잡고 싶어도 다음 일정 때문에 제가 더 붙잡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얘기를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시고 강조할 부분은 또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년 새해에 아무튼 건강, 행복, 자유, 또 2022년은 진실, 정의, 자유가 승리하는 해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의 그 명령을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해서 정치혁명, 깨끗한 정치,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그 다음에 올바른 균형을 갖춘 정권, 뭐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할 테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은 멋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두 번째로 예, 조원진 후보를 초청을 해서 오늘도 참 아주 진국이다라는 평이 여러분들께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오늘 조원진 후보 목소리를 들어서 예,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아시아투데이는 16년, 창간 16년 된 중견 언론사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종이신문도 발행이 되고 인터넷 신문도 있고 제가 와서 사실은 예, 8월 23일 날 방송이 첫 개국을 했는데요. 예, 4개월 남짓 지났습니다만은 무려 예, 8만 2,500명에 넘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예, 저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빠른 속도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이 격려와 응원이면은 뭐 10만이 한 달 내에 또 달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 보수 우파의 건강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에도 조원진 후보에 지지하는 것만큼 예,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힘차게 진군을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청하고요. 그것이 또 우리 조원진 후보의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이 듣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 주셔서 살짝 눌러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이라도 혹시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라는 그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은 예,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뭐 촉박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지지, 응원, 격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조원진 후보 또 우리 공화당에게 힘차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 알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원진 후보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